삼성의 에이스 원태인, 올해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숫자, 올해 평균 자책점이 3.95예요. 최근 5년 평균보다 0.5점 정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나빠진 걸까요? 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올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원인, 여기선 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용의자를 3명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직구의 스피드, 그리고 수직 무브의 편차, 결정구인데요. 직구 스피드는 당연히 직구의 스피드가 느려지면 직관적으로 구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수직 무브의 편차라는 부분, 수직 무브가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은 제구도 문제가 있겠지만 밸런스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구, 투 스트라이크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3가지 부분을 파헤쳐 봤습니다. 자, 하지만 조사 전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조사를 해봤더니 삼진을 잡는 비율은 최근 5년 중에 가장 좋았고, 그렇게 볼 때 삼진 볼넷 비율도 데뷔 후에 가장 좋았고요. 그렇다면은 홈런을 많이 맞았나? 아닙니다. 홈런을 맞는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만 나쁘고 세부적인 내용은 커리어를 하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팬분들이나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 또한 원태인 선수가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밀은 배트에 맞은 공이 안타가 된 비율에 있었습니다. BABIP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리그 평균 또는 리그 평균보다 한참 낮은 BABIP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리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0.343의 BABIP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운이 좋았다 또는 타구 억제가 잘 되었다, 타구들이 수비수 앞으로 많이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26년에 들어와서는 그런 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걷어냈을 때 그럼 FIP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최근 5년, 최근 6년 동안은 FIP보다 평균 자책점이 낮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FIP라는 투수 혼자서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근래 중에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점수,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면에서만 억울한 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상승한 부분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운이 좋았던 부분을 이제 돌려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빌려 썼던 운을 다시 이제 되갚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의자 셋은 전부 무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직구 스피드를 한번 보죠. 원태인의 구속이 느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태인 선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고 구속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노란색이 원태인 선수의 구속, 그리고 회색이 리그 평균의 직구 구속인데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까지는 원태인 선수의 직구가 리그 선수들보단 빠른 편에 속했지만 2024, 25, 26년으로 올수록 원태인 선수의 직구 스피드가 거의 리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는 분명히 노력을 했고 발전을 했는데 그동안 리그도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죠. 원태인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스피드와 무브먼트까지 다같이 측정해 보죠. 그러면은 점선이 리그 평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정도라고 하죠. 그런 수직 무브먼트와 그리고 빨간색 직구의 구속을 다 같이 동시에 봤을 때 2024년도까지는 둘 모두가 리그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지만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또 수직 무브먼트가 리그 평균보다는 낮았었고 올해는 완전히 평균이 됐죠. 리그 평균의 직구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리그 평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원태인 선수가 리그 평균 정도의 직구를 던지는 선수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용의자죠. 직구 수직의 무브먼트가 들쭉날쭉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결국은 릴리즈 포인트가 불안정하다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공이 들쭉날쭉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은 밸런스 또는 제구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역산을 했을 때 원태인 선수 이번 시즌 수직 무브먼트의 경기별 편차는 매우 작습니다. 리그의 우한 선발들 21명과도 비교했을 때도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는 직구를 거의 기계적으로 잘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의 제구력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구 수직 무브먼트가 들쭉하다라는 부분은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결정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투 스트라이크에서 삼진으로 끝낸 비율을 리그 평균치랑 비교했을 때 올해는 리그 평균 정도는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은 여러분이 기록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닝당 삼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그게 리그 평균치 정도는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중요할 때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올해는 지난 3년보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강하게 의심하시는 팬 여러분께서 게시판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체인지업이 제대로 먹히지 않거나 커터가 몰렸을 때가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체인지업은 분명히 좌타자 기준에서는 바깥쪽 낮은 곳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잘 흘러나가게끔 던지고 있어요. 한 복판 노란 경계 영역 안으로 들어온 공들은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체인지업을 잘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커터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몰리는 공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구로 커터를 썼던 경우가 2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정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승부구는 결국 원태인 선수가 결정구로 주로 던지는 체인지업은 낮게 좌타자 기준 존 바깥으로 잘 깔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보자면 수직 무브 편차가 아니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결정구가 무뎌졌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있죠. 직구에서 리그에서의 우위를 가졌던 원태인 선수의 직구가 2026년 들어서 이제는 리그 평균 정도의 직구에서의 우위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위가 좋은 선수였는데 리그 평균의 직구를 던지는 선수가 되어버렸다. 본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느려진 게 아니에요. 리그 전체가 세상이 더 빨라졌을 뿐이고요. 그럼 이제 평균적인 직구로 그럼 원태인 선수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더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불운한 것, BABIP 수치가 높은 것은 설명이지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부분들은 이미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투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을 더 활용하고 그리고 우타자를 상대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어떻게 더 잘 섞어 던져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봤을 때 투 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을 잘 던져서 결정을 해내는 선수들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표적인 선수들이 고영표, 유현진, 후라도 선수가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세 선수가 원태인 선수에 비해서 투 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의 결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딱 리그 평균 정도의 투 스트라이크 결정률을 가지고 있지만 고영표, 유영진, 후라도 선수는 좀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선수도 또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고영표 선수는 극단적으로 낮게 체인지업을 던지려고 하고 유현진 선수는 하이 패스트볼 뒤에 낮은 체인지업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후라도 선수는 인코스로 공을 던진 후에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내는 이런 식의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원태인 선수도 바깥쪽 체인지업, 좌타자 기준에서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진다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위에 있는 세 선수들을 벤치마킹 했을 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높은 직구 그 다음에 낮은 체인지업은 이미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써야 될 부분이 몸쪽 패스트볼과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으로 좌우를 한번 공략해보는 이런 앵커링은 어떨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원태인 선수는 체인지업을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경로라는 거죠.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투심은 어떻게 될까요?
투심을 잘 쓰는 선수들을 또 뽑아봤는데 고영표, 보실리, 후라도 선수가 있습니다. 투심을 많이 쓰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높은 선수들을 봤을 때 원태인 선수의 투심은 아직은 그런 선수들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던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갈고 닦을 필요도 있고 좀 더 많이 써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의 헛스윙이 투심에서의 헛스윙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공을 결정구로 쓴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테일링 강한 투심 패스트볼은 분명히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이 투심을 어떻게 사용할래? 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투심을 카운트를 잡을 때 또는 맞춰잡기 위해서 쓰는 이런 볼 배합으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자, 우타자 상대로는 그러면 체인지업 하나로만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체인지업은 좌타자에겐 강력하겠지만 우타자에게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공이니까요. 그렇다면 슬라이더, 커브, 커터를 좀 더 잘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좌타자에게는 결국은 인코스, 아웃코스를 아우르는 볼 배합을 통해서 체인지업을 극대화해보고 우타자에게는 또 인코스에 다른 공을 던진 후에 원태인 선수는 떨어지는 유형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죠. 그런 유형의 슬라이더 또는 커터를 좀 더 외곽으로 구사를 하면서 잘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커브를 지난주부터 쓰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의 완성도를 좀 더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태인 선수가 안타가 많죠. 피안타가 많은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원태인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도 이게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BABIP라는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시즌이 끝날 때가 되면 리그 평균으로 회귀가 될 거야 라고만 기대는 할 수 없거든요. 이미 10경기 넘게 선발 경기를 치렀고 그렇다면 슬슬 샘플이 쌓이고 있는 시기가 되는데 여기서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본인이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원태인 선수의 부진 아닌 부진을 지켜보는 한 팬의 또는 분석가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